여러분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교사 출신 시어머니와 32살 며느리가 3년간 함께 살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교사 출신이니까 합리적이고 이해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라디오 체조부터 시작해서 드라마도 못 보게 하는 간섭, 5살 아이에게 강요하는 한글 공부까지. 그런데 이 가족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고 결정적 갈등은 손자 교육 방식을 두고 벌어진 대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32살 박지혜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3년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63살이신데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죠.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교사 출신이시니까 합리적이고 이해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셨으니까 다른 어머니들보다 개방적이실 거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이 끊이질 않거든요. 지혜야,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청소는 순서가 있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해야지. 이 시간에 빨래를 널면 언제 마르겠어. 드라마 보지 말고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을 봐야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시고 항상 교정해 주려고 하세요. 마치 제가 학생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정말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시고 식사 시간도 정확히 지키세요. 저녁 6시 30분에는 반드시 뉴스를 보셔야 하고 9시에는 주무셔야 해요. 저는 원래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때로는 라면으로 때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좀 참아줘라고만 하거든요. 외동아들이라서 어머니 편만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더 힘든 건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교사 출신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가끔은 결혼 전 자유로웠던 시절이 그리워져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가 말이죠. 지금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또 뭘 잘못했다고 하실까 봐서요. 사실 처음부터 함께 살 계획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산에서 혼자 사셨거든요. 시아버지가 5년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 지내셨죠. 시어머니는 정말 독립적인 분이셨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셨고 퇴직하신 후에도 동네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시면서 바쁘게 지내셨거든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의연하게 모든 걸 처리하셨어요. 조문객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여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셨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발목 골절이었거든요.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는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남편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몇 달 지나면 나을 거야. 하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또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몇 달만 있다가 내려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새 3년이 흘렀네요. 발목은 다 나으셨는데 부산으로 내려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시어머니도 서울 생활에 적응하셨고 남편도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 안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면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집안일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외로우셨을 시어머니께 가족의 따뜻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저였죠. 신혼집이던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자유롭게 지내던 생활이 갑자기 규칙과 제약으로 가득해졌어요. 처음에는 손님처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불편하지 않으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든 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교사 출신답게 정말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라디오 체조를 하시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 6시 30분에는 반드시 뉴스를 보셔야 하고 9시에는 주무세요. 이 스케줄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돼요. 처음에는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원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편이거든요. 주말에는 10시까지 자기도 하고 때로는 브런치로 때우기도 했는데 그런 게 불가능해졌어요. 더 힘든 건 집안일에 대한 간섭이에요.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시고요. 청소를 해도 순서가 틀렸다. 다시 해라고 하세요. 지혜야,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야. 선풍기부터 닫고 그 다음에 바닥을 해야지. 빨래를 개는 것도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개면 주름이 안 생겨. 냉장고 정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해. 유통기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배치하는 거야.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하셔요.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듯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가르쳐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시니까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심지어 TV 프로그램까지 간섭하세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 보지 마라. 교육적이지 못하다면서 채널을 바꾸시거든요. 뉴스나 다큐멘터리만 보라고 하세요. 젊은 사람이 드라마만 보면 어떻게 해?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알아야지. 제가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책을 읽어라라고 하세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어도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요리해야 한다면서 잔소리를 하시고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왜 먹느냐고 하세요. 남편한테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해해줘라고만 하거든요. 엄마가 교사셨으니까 교육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정말 답답해요.
남편은 회사에 가면 되니까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건 저뿐이거든요. 작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했는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담석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임신 3개월 차였는데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특히 아침에는 일어나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남편이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담석이 크게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바로 다음 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며칠만 휴가를 내고 다시 출근해야 했어요. 팀장이라서 완전히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했죠. 임신 중이라서 친정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친정도 사정이 있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으셔서 친정어머니도 간병을 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막막했어요.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하니까요. 병원 냄새 때문에 속이 더 메스꺼웠는데 참아야 했어요. 병원에서 3박 4일을 있었는데 그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새 시어머니 곁에서 지켜봐야 하고 낮에는 집에 가서 첫째 아이도 돌봐야 하고요.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아프시니까 평소보다 예민하셨어요. 물이 너무 차갑다, 베개가 불편하다, 에어컨이 너무 세다 하시면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셨거든요. 수술 당일에는 더 힘들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입덧 때문에 토하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도 임신부라서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픈 분한테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꼭 참고 견뎠어요. 수술이 잘 끝나고 시어머니가 회복실로 가셨을 때 저는 정말 탈진 상태였어요.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간병까지 하니까 몸무게가 5kg나 빠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부가 이렇게 살이 빠지면 안 된다면서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정말 큰 싸움이 난 건 첫째 아이 교육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을 두고 시어머니와 완전히 의견이 달랐거든요. 저는 아이가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책도 많이 읽어주고 아이가 궁금해할 때 알려주고 싶었죠. 요즘은 무리해서 일찍 가르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셨으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야, 한글은 자음 모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해. 그냥 놀게만 두면 언제 배우겠어? 시어머니는 매일 아이한테 한글 공부를 시키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받아쓰기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5살짜리한테 말이에요. 아이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라고 하시고요. 똑바로 써야지 삐뚤빼뚤하게 쓰면 안 되라면서 계속 고쳐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이가 한글을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엄마, 한글 공부하기 싫어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가르치면 안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애 교육에 참견하냐. 나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 너보다 아이들을 더 잘 알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아이 엄마인데 마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도 아이 엄마예요.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방만해. 그래서 제대로 된 아이가 없는 거야.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다 훌륭하게 컸어.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가 교사셨으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잘 아시잖아. 그냥 맡겨드려. 정말 답답했어요. 내 아이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다니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 민수 씨도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며느리 때문에 눈치 보고 계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혼자 부산에 계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아하시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요. 집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걱정되거든요.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면 제가 중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들어도 다른 쪽이 서운해 하시니까 정말 난감해요. 민수 씨가 털어놓는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싸웠을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교사셨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고 아내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둘 다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요. 민수 씨의 고백을 들으니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어머니도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평생 살아온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힘드신 것 같아요. 아내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잘 모셔드리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는 게 보여서 안타까워요.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둘 다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가끔은 차라리 따로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누구 한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민수 씨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죠. 시어머니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평소에 입으시던 단정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표정이 굳어 있으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화를 다 들으셨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인사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셨어요. 제작진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카메라 감독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화가 나셨는지, 서운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했던 말들을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반응하실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혹시 더 크게 화를 내실까봐 무서웠어요. 어머님, 저는 말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서 제지하셨어요. 나도 할 말이 있다. 스튜디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긴장됐어요. 혹시 저를 크게 혼내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간섭했나 보구나. 예상과 다른 말씀이었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조금은 슬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나도 참 어려웠다. 갑자기 아들 집에 와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살게 되니까 좋았어. 가족들이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부산에서 혼자 살 때는 정말 조용했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었지. 텔레비전 소리라도 크게 틀어놓고 있어야 했어. 그래야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습관이 된 게 있더라고. 뭔가 잘못된 걸 보면 바로 고쳐주고 싶어지는 거야.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했나 보다. 정말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버릇이 됐나 봐. 뭐든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게 옳은 거라고 믿었거든. 사실 나도 눈치 보고 살았어.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불편할까 봐. 그래서 더 완벽하게 하려고 했나 봐.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아이 교육도 완벽하게 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특히 손자 교육은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 30년 동안 남의 아이들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내 손자는 더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게 엄마인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너무 나섰나 보다. 며느리가 할 일에 간섭하고 아이 엄마 역할까지 빼앗으려고 했나 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특히 지혜가 임신했을 때 내 수술로 고생시킨 것. 정말 미안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더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무서웠어. 나이가 들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들한테도 짐이 되고 며느리한테도 짐이 될까봐. 그래서 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집안일도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 교육도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구나. 교사였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어. 내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거든.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나 봐. 가족 관계는 학교와 다른 건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혼자 살 때 너무 외로웠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가족이 된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했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통제하려고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고 싶어 하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려고 하신 일들이었는데 저는 그걸 간섭으로만 받아들였거든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머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계속 시험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어주셨어요.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아이 엄마인데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어머님이 교사 출신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제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임신 중에 간병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입덧 때문에 토하면서도 어머님 돌봐드려야 해서 그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때 진행자분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던 것 같아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신 일들이었고,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였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겪는 일이에요.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른 거죠. 시어머님은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시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셨고, 지혜 씨는 자유롭고 유연한 생활을 원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민수 씨도 말했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고 아내도 힘들었던 거네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만 했네요. 앞으로는 세 명이 다 함께 대화하면서 규칙을 정해봐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혼자만 참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앞으로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자. 쌓아두지 말고.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님께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이 교육도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자.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요. 진행자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세 분 모두 더 가까워지신 것 같네요. 진행자분이 제안하셨어요. 그럼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특히 내 수술할 때 임신 중인데도 간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때 제대로 고맙다는 말 못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집안일도 항상 꼼꼼하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잔소리만 했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랐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렴.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말해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그리고 아이 교육도 내가 엄마니까 내가 결정해. 내가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볼게.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할머니로서 사랑만 듬뿍 주려고 해. 교육은 엄마인 내가 하는 거고 말이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저도 제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앞으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봐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좋아해요. 특히 첫째가 할머니 이야기책 읽어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사랑해주세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시면서 쌓으신 경험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해주세요. 다만 강요하지 마시고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한 방법으로요. 민수 씨도 말했어요. 저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해봐요.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세 명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행자분이 마무리해 주셨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분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셨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고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은 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말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지혜야,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 우리 가족이니까. 저도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정말 잘하겠어요.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세 명이 함께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어머님. 저도 잘하겠어요. 민수 씨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봐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볼 때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좋은 얘기하고 왔단다. 앞으로 우리 더 사이좋게 살 거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